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 자, 1월 27일, 자, 금요일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번 주는 저기 설 연휴 이제 이틀 빠져가지고, 딱 3일이었죠. 그래서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상승 마감을 잘 해줬고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작년 말에 그죠? 좀 심하게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저녁 방송 때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만 보지 말고요. 해외 증시 최근에 얘기를 좀 안 해드렸거든요. 설 연휴 이후에는 해외 증시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얼만큼 잘 올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 증시는 어떤지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시황 설명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드린 다음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매년 항상 그랬거든요. 매년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테마주가 형성이 됐고,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올라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새해 1, 2월 달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꼭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어줍니다. 믿어주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시고, 그죠? 안 믿고, 그죠? 그냥 뭐 비관론자들, 회의론자들 얘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수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제 얘기를 많이 안 들을수록 좋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맨날 목이 쉴 정도로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테마주는 가요. 네. 한두 개가 하는 게 아니라 연중 제일 좋을 때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뭐 보안, 창투, 최근에 뭐 강조했었던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AS도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이 돼서 춥죠.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일단 여기 지수 시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도 0.6% 네, 상승 마감을 잘했고요. 장중에는 1.1%까지 급등했었고 코스닥도 오늘 뭐 큰 등락은 없었지만 그래도 0.3% 상승 마감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미국 쪽은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 네, 이쪽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죠. 프랑스도 신고가 살짝 내주고 있고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내려고 노력 중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조금 더 올라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증시도 급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중국 증시도 아주 세게 올라오고 있고 항생지수는 확실하게 그때 그 ELS 있죠. 그거 털고 아주 세게 올라가. 여기는 종목 사느니 지수를 사놨으면은 돈 많이 벌었겠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종목 산 거보다 낫겠죠, 그죠? 홍콩 지수 많이 올라갔어요. 네. 최근에도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도 급등 중, 인도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대만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랑 인도랑 뭐 상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다음 분기 때 뭐 적자 나올 것 같다 분기 실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하고 있고요. 그죠?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망할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네. LG전자도 망할 거라고 그러더니 오늘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매출이 어마어마하던데요. 그죠? 네.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시는 망하지 않고 전 세계가 지금 강하게 급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거죠. 어쨌든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어디 가서 돈을 따로 내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공짜로 우리 증권사 HTS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뭐 3일 오늘 이거 또 얘기하면 3일 연속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말 욕 나옵니다. 3일째 똑같은 표현을 쓰죠. 네. 아니 가면 갈수록 더해요. 네. 오늘
거래소에서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0.6% 올랐는데 세상에 누가 보면 진짜 죄송해요, 3일 동안 똑같은 표현을 써서 좀 지루하게 해드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이건 미친 겁니다. 뭐 전쟁 났습니까? 개인들 코스피 지수 0.6% 올라간 것도 아닌데 사실 요거 올랐다고 세상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1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전쟁 났나요 어디? 외국인 1조 원 가까이 순매수, 기관도 많이 샀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별로 안 샀어요. 그래서 이쪽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지수 자체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거래소는 지금 미쳤어요.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를 역시 제일 많이 팔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다 팔아요 지금. 짐 싸갖고 어디 다 가는 사람들 같아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 넣을 바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 요즘에 현금 없어갖고 그죠? 네, 현금만 있으면 주식을 막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갖고 상대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미친 듯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면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고생 끝났다는 신호예요. 개인들이 이제 다 나가고 있으니까 반등 나오니까 미친 듯이 나가잖아요. 지수가 뭐 그렇게 반등 세게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 일별 현황을 보시면요, 설 명절 세고 와서 수요일날 7,900억, 어제는 1조 500억 원, 오늘은 1조 1,000억.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팔아요. 그죠? 난리 났어요 지금.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욕 나온다고. 설 끝나고 3일 동안 3조 원을 팔았어요. 거래소에서만 3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1월 달로 따지면 6조 원어치 팔았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7조 원 되겠다. 그죠? 네.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 절반 가까이를 3일 동안 팔았어요. 네. 미친 듯이 팔아요.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정리미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 항상 개별주, 테마주가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코스피에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고 코스닥에도 대형주가 있고 중소형주가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그죠?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형주가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개별주, 테마주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생각이 다 다르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대형주가 많이 가려면 예를 들어서 주린이들이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왔을 때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정말 이때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5만원, 4만원, 5만원 하던 게 거의 10만원까지 왔으니까 2배 급등했죠. 그죠? 네. 이 정도로 대형주가 급등을 하려면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금호석유 어마어마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코로나 때 4만원 하던 게 1년 뒤에 30만원까지 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그죠? 네. 얼마나 많이 갔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2만원대였는데, 그죠? 나중에 17만원 가고. 네이버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많이 갔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형주들이, 그죠? 1, 2년 동안 이렇게 몇 배씩 많이 가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이때처럼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대형주들이 많이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에 가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가세를 한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주시장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 인하면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고 주식시장 급등하는 걸 보면서 개인들이 주식을 돈 벌기 쉽네 그래서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서 하루하루 코스피 거래대금이 급증하겠죠.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뭐 5조 6조 나오다가 막 9조 10조씩 하루에 막 그 이상이 확 나와야 돼요. 그러면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죠. 물론 중소형주도 갑니다만 대형주들이 많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려면 거꾸로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금리 인하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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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어때요?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지금 없잖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2월 1일 날 한번 올리고 3월 달에 한번 더 올리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거의 끝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호주랑 캐나다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는데 미국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금리 인상을 더 할 가능성은 낮아요. 막 작년처럼 급격하게 더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거죠. 당분간은. 올 연말쯤에는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가능성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터지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이런 게 터지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해주더라도 개인들이 주식시장을 너무너무 좋게 보면 개인들이 돈 들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대형주가 가겠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어때요? 주식을 미친 듯이 팔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그러면 거래대금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큰 돈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만 급등할 수 있는 대형주 장세보다는, 그죠? 네. 지수가 크게 안 올라가도 돈이 많이 없어도 가벼워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네.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이라 별로 안 들어오셨군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원리가 쉬운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해요, 그죠? 네, 쉽죠. 그러니까 대형주 좋아하시면 대형주 하세요. 본인이 좋아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죠? 개별주 테마주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유리한 패를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더 잘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렵게 설명 안 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매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통상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갑니다. 어쩔 때는 12월달부터 갈 때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5월달 끝나고 6월달, 7월달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월부터 5월 사이에는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달달달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추워요? 11월 달에 제일 춥나요? 12월 달에 제일 춥나요? 1, 2월 달에 제일 춥나요? 1, 2월 달에 제일 추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2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언제겠어요? 해도 없고 달도 안 떴을 때. 그 시간이 제일 어둡겠죠. 그냥 그 정도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왜 그때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가느냐? 아니, 연말 연초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외환위기 겪은 이후로요, 사람들이 항상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는 맨날 경제 안 좋대요. 맨날 안 좋대. 맨날 안 좋대요, 진짜로. 항상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개인들이 연말 연초에는 이제 좀 추우니까 움츠러들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이 바닥을 많이 떠납니다. 주식시장을 진짜 많이 떠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심각할 정도로 떠난 거예요. 아까 개인들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저거는. 방송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점잖지 못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건 아니지 않느냐. 응?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반등 조금 나왔다고 다 도망가요, 세상에. 난리 났어요. 응? 그러니까 대형주도 그렇고 개별주 테마주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 쪽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보죠. 아이고, 과거 좀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가까운, 그죠? 이렇게 집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집에다가 깃발 꽂아놓는 집들 있잖아요. 빨간색 깃발, 하얀색 깃발, 태극기 어딘지 아시죠? 무당집. 네. 그 과거는 관심 없고 미래만 알고 싶다. 무당집을 가세요.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시라니까. 응? 무당을 찾아가시라. 무당. 내 방송 듣지 마. 나 무당이 아니니까. 무당도 그죠? 네. 무당 얘기 그만합시다. 무당을 찾아가세요. 응? 무당은 사람 잡아요. 응? 아무튼 그 옛날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코스닥 지수를 펼쳐놓고 보세요. 자, 보시면 최근 거부터 볼게요. 네. 22년 작년 1월 달부터 5월 사이에 지수가 엄청 안 좋았죠. 근데 이 당시에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가 안 갔을까요? 갔어요. 무리지어서 아주 많이 갔어요. 누가 갔는데요? 첫 번째 선거 직전이었죠. 근데 선거 직전에 안철수 씨가 원래 간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간을 요즘엔 좀 많이 좋아하셨는데 옛날에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간을 무지하게 보세요. 결정을 빨리 안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왜 뜸들이다가 뒤늦게 그죠? 윤석열 씨하고 손잡았잖아요. 뒤늦게. 그래가지고 그때 왜 안철수 테마주 안내 까미 유엔씨 막 써있는 막 올라갔거든요. 그때 저희 방에 그 종목들이 보유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까미 유엔씨. 그때 그래가지고 1월달 그때 이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형성돼서 많이 갔어요. 그리고 3월달에 선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올라왔죠. 그 당시에 그 뭐 덕신하우징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윤석열 정부 정책 기대감 수혜주.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원전 테마주 또 올라왔잖아요. 에너토크 이런 거 2, 3월달 해가지고 그죠? 그때 올라온 거 많아요. 선거 전후로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범해안건영 같은 거 막 상한가 치면서 막 휘날리면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니까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테마주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사실 고마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인데 자, 테마주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터진 덕분에 3, 4, 5월달 테마주가 무지하게 갑니다. 그 당시에 전쟁 터지기 전에 터질 걸 눈치채고 세력들이 이만큼 올리죠. 가스,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갔어요? 사료, 비료, 응? 날라다녔죠. 사조동화원 막 5월달까지 날라다니고 신성홀딩스. 그러다 우리 방에서 했던 거거든요. 미친듯이 올랐지 않습니까? 응? 샘표. 이때 이 관련주들 뭐 고려산업, 응? 샘표도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고요. 한일사료. 이거 단톡방 추천주였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1월달하고 5월달 사이 테마주가 안 간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전쟁이 나고 나라가 뒤집어져도 가요. 왜? 항상 갔다니까요. 제가 지금 말이 약간 세지죠, 그죠? 네. 맨날 제가 1, 2월달에 강의하는 게 맨날 이 내용이에요. 매해. 유튜브나 저기 사이트에 보면 작년 거, 재작년 거 녹화 방송 다 있거든요. 보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소리 할까요? 맨날 안 믿어요, 내 말을. 맨날 안 믿더라고. 믿는 사람만 믿고 소수가 네. 잘 안 믿어요. 왜냐면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고 그냥 미래만 얘기하는 사람들, 무당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전보로 댕기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시건 교회 다니시는데 전보로 왜 댕겨요? 그죠? 네. 절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당은 그죠? 네. 무당 중에 저기 부자로 사는 무당 보셨어요? 속된 말로 다 저기하게 살지, 그죠? 네. 무당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요. 아무튼 무당 얘기 그만합시다. 가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많지 않아요. 뭐 플라스틱 테마주도 막 가고 저희 방에 돈 버는 거 많았거든요. 세린 BNG, 플라스틱, 그죠? 뭐 JC 케미칼 이거 팜유 수출 중단 수혜주.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 6월달 요거 이후로 6월달부터 이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우리는 스텝이 꼬인 거죠. 그래서 힘들었죠. 차트 다 망가지고 막. 그렇죠? 네. 근데 작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무방에서 사료주나 인플레이션 수혜주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잖아요. 무방형들도. 그 다음에 자 시간만 많으면 더 얘기하겠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는요. 지수를 얘기하죠. 21년도 1월달 5월달은 지수가 좋았을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맨날 급락했는데 이 당시에 지수가 있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막 하루에 막 4%씩 폭락했다니까요. 4%짜리 이거는요. 어우 3%짜리 폭락. 그냥 눈만 뜨면 폭락했다니까요. 막 미친듯이. 이때 돈이 안 벌렸어요? 안 벌린 게 뭘 안 벌려요. 이 당시에 고점에서 막 놀고 있던 게 뭐예요? 수산 INT 이재명 테마주 1월달에 막 활기를 치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3월달부터 누가 가요? 누가 가요? 윤석열 테마주 한 200개 이상 급등했잖아요. 나중에 막 메가MD 이런 것도 막 날라다니고 종목이 한두 개였나요? 그때 무지하게 많이 갔잖아요. 웹스, 자연과환경, 몽진, IB, 김영, 일자리 관련주 그죠? 다 언제 갔어요? 1월부터 5월 사이에 갔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더 올라간 것도 있죠. 많이 갔죠? 개별주 테마주 갖고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상반기 때 좀 많이 수익을 내시고 하반기 때는 좀 관리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씨를 좀 많이 풀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언론에서 연말 연초에 망한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에 더 힘들다. 맨날 죽는 소리예요. 맨날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네. 여러분들 그 집에 그죠? 크게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가족 중에 맨날 앓는 소리 하시니까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병간호할 때 그죠? 네. 가족들이 다 힘들다고. 그러니까 가족인데도 맨날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죠? 언론은 맨날 죽는 소리, 앓는 소리만 하거든요. 근데 그 뉴스로도 맨날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다 이 바닥을 떠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버리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세력이 이제 방해꾼들 다 사라졌다. 이제 올리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왜 파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안 갈까봐. 해도 바뀌었고 작년에 이 재료를 샀는데 이 재료가 더 이상 안 갈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기술 오늘 우리 방 다 팔았는데 잠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21년도까지 얘기했죠. 20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잖아요. 이때 사람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1월부터 5월 사이였어요. 왜? 코로나 터진 게 1월이고요. 3월 달에 폭락했었지만 그 이후로 뭐 팬데믹 선포되면서 무지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제일 많이 났을 때가 쉽게 힘들었죠. 폭락했으니까 정확히 차트 다 나눠졌으니까. 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벌렸을 때는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수는 조금 올라왔는데 낙폭에 따른 반등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뭐가 하냐면 뭐가 하겠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대북 수혜주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주. 그 다음에 선거 총선 이제 앞두고 있었으니까 대선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하도 많이 날라와서 미세먼지 수혜주. 문재인 정부에서 맨날 밀어붙이는 수소차. 많이 갔죠. 네. 여기는요. 미중무역 전쟁이 터졌거든요. 지수가 좋았을까요? 아니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좋긴 뭐가 좋아요. 네. 날마다 조금만 올라간다 싶으면 폭락하고 막 그랬는데 맨날 떨어졌어요. 맨날. 근데 돈이 그렇게 잘 벌렸어요. 왜? 앞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왔겠죠? 뒤에서 이제 중소형주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온 거죠.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늘어나잖아요. 이때 돈 진짜 많이 벌었어요. 이때. 물론 이제 미중무역 전쟁 더 심해지는 바람에 좀 반납을 좀 하고 나중에 다시 벌었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지수 되게 안 좋죠? 이때 뭐였는 줄 아세요? 이때 탄핵.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뭐 중국의 사드 보복 그래갖고 되게 힘들었어요. 정권 막 흔들리고 우리나라 막 풍전등화에 막 저기 그러고 있었고 되게 혼란스러울 때죠. TV만 틀면 막 이상한 소리 나오고. 네? 그 당시에 테마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무지하게 많이 갔어요. 탄핵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으니 대선주들 뭐 날아다녔겠죠, 그죠? 중국이 이제 보복한다 그래갖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거 많이 갔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AI가 두 가지가 있죠. 인공지능이라는 뜻이랑 조류독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역대 최대로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그때 뭐 닭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때 그래갖고 계란값이 폭등했거든요. 근데 AI 테마주가 하나도 안 갔어요. 왜? 그거보다 이제 닭들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 계란값이 폭등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빠지니까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하고 뭐 그게 더 많이 갔어요. 오죽했으면. 그때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테마주가 많이 갔고요. 문재인 그 취임 딱 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린 게 뭔지 아세요? 대북주. 왜? 북한이랑 친했으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북주 날라갈 거야. 죄송한데 딱 만 1년 있다 갔어요. 만 1년 있다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죠? 개인들을 다 아주 그냥 뭐 여기 뭐 요즘에 추우니까 황태덕장에서 무슨 저기 그 황태만이듯이 그죠? 얼마나 저기 하겠어. 밤에는 막 영하 뭐 15도 20도 그죠? 뭐 이러다가 낮에 햇빛 비치면 녹았다가 밤 되면 또 꽝꽝 얼고 해 뜨면 또 녹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렇게 말린 거예요. 비유가 참 그죠? 세죠, 그죠? 이거를 겪어 본 사람만 이거 이해하거든요. 그렇게 고생시키고 나서 1년 있다가 갔어요. 요즘에 누가 그러고 있는 줄 아세요? 윤석열 정부를 믿고 SOC 이쪽 많이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보세요. 가슴으로 이해되시는 분들,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이해되시는 분들 힘드시지 요즘에 SOC 관련주 갖고 이거 언제 가지?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갈 거야 기다리고 있는데 웬 뭐 로봇 관련주만 날라다니고 막 AI 가니까 정반대계 가니까 속상하시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래. 그 시간 없는데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제형솔루텍이라고 이게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게 대북주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갔어요. 옛날 이름 에모스 퍼시픽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에 이걸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이제 제가 연기 좀 할게요. 대통령만 되면 이제 그냥 최소한 기본 이만큼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는데 무슨 왜 웃겼어요?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어땠느냐?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냐고요? 아니요. 코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해가세요? 코스피 지수는요, 이 당시에 연초부터 나라가 막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폭등하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할 줄 알았던 그죠? 제형 솔루텍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여기죠?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 샀어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더 났지. 이해가십니까? 혼자 막 장대 음봉을 꽂아가면서 전저점을 깨가면서 그리고 딱 해바뀌니까 살짝 급등을 해요. 근데 참 못됐죠, 그죠? 웬만하면 그죠? 선거 직전에 물린 사람들 본전이라도 주면 좋은데 딱 본전 직전까지만 왔다가 다시 급락.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힘들다고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도 힘들지만 급등했다가 안 팔았는데 다시 떨어지면 그때 진짜 그죠? 3대 독자, 5대 독자 아니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외동딸
시장 한복판에서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느껴요. 예? 내 돈이 다시 사라져가니까 이 지긋지긋한 마이너스 50%를 또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버렸겠죠. 나는 주식이랑 안 맞아. 주식 포기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전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 떨어지니까 다 나가 떨어졌겠죠? 네. 손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 김정은 그죠? 네. 그 뚱뚱한 양반 네. 판문점 회담한다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여기서 끝났죠. 근데 실제 대북주 그때 뭐 대ITI 철도 이런 거 네. 그때 어떻게 됐게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철도 좀 많이 샀겠죠. 이런 데서 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해놨. 이건 뭐 반토막까지는 아닌데 20-30% 손실나게 났어요. 안 가죠? 근데 언제 가요? 1년 지나서 미친 듯이 분노해, 그죠? 분노의 급등. 2,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6배, 7배까지. 그래서 개인들이 나중에 여기서 다 돌아왔어요. 6월 말에. 이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 얘기 벌써 40분 넘어.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져도 전쟁이 나고 경제가 망한다고 해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테마주가 항상 갔어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항상 제 말을 안 믿어요. 100명한테 얘기하면 2-3명 믿어요. 그분들은 돈 반드시 벌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무당집이나 가는 거고. 그죠? 네.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인생 경험은 짧은데 무당짓을 하는 거예요. 귀신 받아가지고 다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인생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당집을 가느니 차라리 그죠? 동네 그 80 이상 되신 70, 80 되신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1월달, 5월달에는 항상 가요.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7월달까지. 그거는 정말 땡큐. 근데 기본적으로 1월에서 4월, 5월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많이 가려면 확실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확실하게 이 바닥에서 나가면 돼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 말을 안 믿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놓고 나가는 것만큼 그게 우리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개인들이 제가 진짜 이런 거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요즘에 참 평상시에 못 보는 것들 많이 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팝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미친듯이 팔아요. 뭐 하는 거냐 이거. 언론에서는 자꾸 망한다고 바뀌지도 않고. 그만큼 우리나라 개인들이 언론에 많이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앞으로 벌 돈, 그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까 2017년까지만 했는데 2016년, 15년, 14년 다 그래 다 갔어요. 안 간 게 어딨어요. 항상 갔지. 시간만 많으면은 제가 새벽 3, 4시까지 내일 아침까지 강의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매년 가세요. 역대 정권 다 누가 대통령이었다. 아셨죠? 네. 그러나 개인들은 절대 이 말을 못 믿는다는 거. 왜냐하면 뉴스를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나무기술 얘기한다 그랬죠? 네, 나무기술 이거 우리 방의 회원이었던 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게 저희 방에서 추천 여러 번 나갔는데 기존부터 들고 있던 종목이고 수익도 냈다가 또 사고 막 그랬던 건데 최근에 마지막으로 추천한 건 여기에요. 여기서도 작년 말에도 추천하고 올해도 추천했는데 언제 추천했냐면은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거는 9월달이구나. 그죠? 네. 이게 저걸로 갔었고 올해 추천한 거는 1월 3일날 자꾸 이제 수익 날 때 좀 팔았어요. 근데 1월 3일날 추천한 게 언제냐면 1월 3일이니까 뭐 여기죠. 1월 3일날 2,070원 네. 여기에서 추천을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2,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요거는 이제
급등 나오기 전에 여기서 다 정리해드렸고 2,800원인가 수익 한 30-40% 났을 때 요건 다 정리해드렸고 기존 회원들 갖고 있던 것들을 오늘 싹 전량 매도해버렸어요. 3,400원, 3,500원 전후에서 다 팔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수익 나는 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회원들 중에 갖고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방 다 팔았다고.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해드리는데 왜 얘기하냐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왜냐면 거래량이 이게 무지하게 많이 터졌어요. 이게 그 나무기술이 자 보시면 상장 주식수가 3,400만 주거든요. 이게 상장 주식 써있죠? 3,400만 주. 네. 근데 오늘 터진 거래량이 6,400만 주예요. 그럼 뭐예요? 거의 2배죠. 총 상장 주식 수만큼 거래량이 터지면 그만큼만 터져도 이건 고점 신호거든요. 근데 2배가 터졌어요. 거의 2배. 한 90% 터진 거니까. 그죠? 1.9배. 2.9배구나. 굉장히 많이 터진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게 그래서 아침에 11시 30분쯤에 전량 매도 사인했는데 그때 거래량 이만큼이었어요. 나무기술이 이게 상장된 지 이렇게 그렇게 10년 이상 된 회사는 아닌데 최대 거래량이 여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장 주식수만큼 거래가 터졌을 때 재작년에 고점 찍고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전 11시경에 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량 매도를 쳐버렸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전량 매도해버렸으니까 기존 회원들 중에 지금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밖에 계신 분들 참고하세요.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원래는 안 팔라 그랬어요. 물량 남겨놓고 좀 더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김기현씨 대장주였어요. 대장주예요. 였어가 아니고 대장주라니까.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1위 하고 있는 분. 안철수 나경원씨가 불출마하는 바람에 그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했죠. 근데 1위는 안철수씨가 아니라 김기현씨예요. 이 사람이 현재 1위라고요. 이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다 팔았느냐?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진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 좋죠. 우리 회원들 수익 더 내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매물대가 있긴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치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김기현 씨한테 막 악재가 터질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거 나와서 흘러내린다 만에 하나라도 흘러내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왜?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해되셨으면 저기 7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특히 우리 회원분들 문자반 회원분들. 그래서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솔직히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게. 근데 신경 쓰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요. 그래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너무 많이 터져갖고 기존 회원들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잘 파시라고요. 자, 그리고 무방 회원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지금 회원, 옛날 회원이었던 분들, 무방 회원들 다 도움이 되는데 나무기술이 되게 회사 좋아요. 회사 되게 좋은데 좋은 뭐예요? 왜? 6월달에 금리 인상한다고 폭락했죠. 원래 여기가 3,000원대 있던 주식이에요. 이거 매집이거든요. 세력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매해 장사 없다고 6월달에 이제 막 개인들 투매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1,500원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7, 8월달에 다시 자리를 잡아요. 올라오려고 돈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떨어져요. 9월달에 왜?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을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때 차트 다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뭐 이 당시에 차트가 다 이렇게 박살났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은 이거 들고 있으실 수 있겠어요? 손해가 많이 나서 손절 못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희망이 보이나요? 누가 보면 진짜 그죠? 누가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것 같아. 세력도 없는 거 그죠?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요 10월달에 이게 살짝 들었다 놨다 하고 11월달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하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갑자기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게 뭐냐 호재가 뭐가 나와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면
현대 저기 애플 있죠, 애플페이. 우리 삼성페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애플페이가 국내에 출시될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현대카드 쪽에서 그걸 할 것 같다고. 나무기술이 현대카드랑 좀 일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기술이 이제 애플페이 수혜주로 들썩거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요. 기억하시죠?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는데 그때 불 났을 때 바로 들었던 게 누구예요? 오파스넷, 일명 한동훈 테마주. 그게 10월달이잖아요. 10월 17일 여기서. 그때 이 한동훈 테마주 갑자기 이걸로 올라왔잖아요. 그때. 그죠? 자, 다시 나무기술. 그러니까 어디에요? 나무기술이 여기서 보면 살짝 들었다 놨다 하죠. 바닥 잡아줬을 때가 뭐예요? 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얘기 나오고 들썩들썩거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랬다니까 실제로. 그러더니 1월 달에는 뭘로 가요? 갑자기 나는 김기현 테마주래요. 딱 올려놓고 더 가려고 했는데 나경원 씨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막 되게 헷갈리게 하니까 김기현 씨 테마주들이 우리 어떡하지?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나경원 씨가 딱 불출마 선언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날 또 하필이면 YTN에서 이제 지지율 조사 나왔는데 안철수 씨가 세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YTN은 어디요? 언론노조에서 장악하고 있는 회사예요. MBC처럼. 그래서 보수 쪽에 결코 좋은 뉴스를 안 내보내는 데로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 YTN이나 MBC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썩 믿음직스럽진 않죠. 누구 입장에서? 보수 지지하시는 분 입장에서. 네. 근데 그거 안 믿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문가는 민주당을 지지하건 뭐 보수를 지지하건 중립해야 되니까. 네.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얘기 나왔다? 난 안 믿었을 거예요. 거기서 편파 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공정하게.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안철수 씨 테마주가 상한가나 나오고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사이에 다시 지지율 조사를 나경원 씨가 딱 불출마하고 선언하고 나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니 김기현 씨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뽑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트가 망가졌을 때는 세력도 없고 그죠? 끝난 것 같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였지만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고 뭐하고 애플페이 하더니 올라오잖아요. 이거 예상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거 저희 방 추천주인데 이게 김기현 씨 테마주로 갈 거라고 저는 몰랐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전문가 같지 않나요?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난 이게 김기현 씨 테마주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추천한 저도 몰랐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솔직하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사실 점쟁이도 뭐 맞추지도 못하지만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먼저 아세요?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올립니다. 왜냐하면 테마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포장이거든요. 뭐 수급이다 뭐 다 필요 없고요. 포장을 잘해야 돼요. 포장을.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중국산이고 뭐건 간에 포장을 잘하면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포장 제대로 안 하면은 잘 안 사갑니다. 그죠? 세력은 포장의 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나무기술 포장을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나무기술 들고 있는 사람들 번호 찍어보라고 하고 여기서 그랬어요. 조만간 나무기술이 매도사에 나갈 수 있는데 휴대폰 꼭 들고 다니시라고. 왜냐면 매도 문자 나갔는데 휴대폰도 안 갖고 다니다가 또 못 팔라고 하지 말고 꼭 갖고 다니라고. 네. 이걸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종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재료로 급등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SOC 관련주 중에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겠습니다. 유진로 볼까요? 작년에 제가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로봇 사지 말라고, 이거 가짜라고. 로봇 관련주가 작년 1월 달에 급등했던 거예요. 3월 달에 급등했던 것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샀습니다. 왜? 차기 정부에서는 로봇 관련된 거를 이제 투자를 많이 해줄 거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보수가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있었거나 가석방이 됐지만 이 사람이 사면 복권이 되고 삼성에서 투자할 거다, 그 기대감에 대선, 그죠? 그 기대감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겠죠. SOC처럼 옛날 대북주처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년 가까이 생고생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특히 선거 때 있죠. 아까 대북주, 문재인 정부 때 대북주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삼성이랑 인프라, SOC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다 안 간다? 가요. 그게 이제서야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인프라 건설 그 얼마나 늘어나는 줄 아세요? 그것도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안 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1년 전에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 50% 올라갔나? 그리고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누르고 있다가 조금 올라오고 요번에 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셀바스 AI 대장조카라고 있는 거 있죠. 인공지능. 그때는 뭐 인공지능 얘기 안 났겠어요. 작년에 1월달에 고점 찍었던 건데 1년 동안 패대기를 쳐놓고 완전히, 그죠? 네, 반토막 내놓고 개인들 그냥 아까 황태덕장에서 그냥 황태 말리듯이, 그죠? 낮에 녹였다가 밤에 올렸다가 낮에 녹였다가 이러면서 막 사람들 힘들게 해놓고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 여러분들한테 왜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게요? 여러분들이 이 고생 다 하셨잖아요. 이런 고생을 셀바스 A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 갖고 고생하시지 않으셨어요? 1년 내내? 그러면 수익은 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수익 보면 나가시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시라고요. 나무기술처럼 그만큼의 수익을 내시든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것도 있겠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온다니까. 코퍼스 코리아라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도 이거 들고 있다가 고생 좀 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즘에 팔고 있어요. 수익 내고. 대박은 못 냈죠. 구덩이를 심하게 파놔가지고. 대박은 아니지만 손해 안 보고 팔고 있어요. 수익 실현하고 있다고요. 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전문가들은 손실나고 숨기는데 난 그런 거 안 해요. 네.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근데 멋지게 올라오잖아요. 반드시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으면 포장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셨죠? 네. 그리고 어제 로봇 관련주 얘기 많이 해드렸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어제 막 폭락하니까 사람들 막 그러던데 코난 테크놀로지 투자 경고 종목 걸렸는데도 또 가더군요. 셀트룩스 7%, 셀바스 AI 장중에 신고가 났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급락은 안 나왔고, 알체라 좀 올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게 라온 피플 이런 것도 있고, 바이브 컴퍼니 이런 거 다시 강화 올리고, 그죠? 네. 로보티즈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챗봇, 브릿지, CEF, UNGL, KTCS, KTIS 계속 나와요 지금.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안 가는 것 같죠? 이노룰스 스마트 팩토리고요. M2I라고 있어요. M2I 장중에 회원들 저기 교육시켜드린 건데 장중에 한 11% 급등했어.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링크 제니시스도 그렇고 계속 올라오죠. 스마트 팩토리 잘 보시라고 했죠, 그죠? 네. 아직 대박 터진 건 없는데 밑에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투사 오늘 컴퍼니 K 장중에 11% 급등 마감했고요.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투자 오늘 급등했었고요. 저기 고점에서,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고점에 사가지고 막 무섭게 단타 치느니 저 같으면 제 방송 무료 방송이라도 듣고 이런 거 하고 단타 치시겠습니다. 널렸는데 지금 상투사 밑에서 막 들썩거려요. 하루에 10%, 15%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편안하게 거기서 단타 치지 뭐하러 거기 왔습니까? 그죠? 네. 공짜로 얘기하는 것도 이 정도인데 유료회원들 추천주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리고 보안주 있죠? 오늘 회사는 좀 그런데 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라온 시큐어인데 요거 오늘 급등 장중에 14%. 그리고 소프트 캠프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급등하죠? 뭐예요? 바닥에 있는 보안주들 제가 움직일 거라 그랬잖아요. 대박은 아니에요.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거니까. 그죠? 네. 움직이죠? 네. 시장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형주 갖고도 수익을 많이 내본 전문가지만 테마주 매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시간에서도 이제 챗 GPT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또 로봇, 인공지능, 보안 관련주로 쭉 움직이겠죠. 그죠? 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나중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가요. 지분 관련주들이.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전문이고 저희 방에도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후발주자가 또 많이 나오겠죠.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수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싶다, 테마주가 돌아서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보인다 그러시면 돈이 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있는 개인들처럼 그죠? 탈출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쪽에 메일 주소 띄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비쌀 때 들어와서 막 종목 달라고 막 저 괴롭히지 마시고 쌀 때 들어오세요. 쌀 때. 아셨죠? 남들 도망갈 때 그때 주식이 제일 싸거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탈출한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급하게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방 어떻게 운영되고 뭐 그런 거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주말에도 상담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쌀 때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지금은 단기나 스윙으로 하시면 수익들 많이 낼 수 있어요. 기존에 물린 종목들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물린 종목을 다 손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 중에 10분의 1, 5분의 1만 현금 만들어서 그거 갖고 해도 기존에 손실난 것들 다 상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수익 많이 납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매년 급등했습니다. 개별주 테마주가. 이때 돈 못 벌면 하반기에도 돈 못 벌니다. 상반기 때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그죠? 하반기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짧은 3일이었지만 그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다음 주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이번 주 굉장히 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수익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제 뒤에 이어서 김 시장님 방송도 진행하시니까 김 시장님 방송 듣고 테마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